결국 13회에서 사단이 났습니다. 주말 내내 시청자들의 심장을 조이던 그 장면, 대한과 동숙이 같은 밤을 보내게 된 사건이 공개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온정동을 뒤집어 놓을 진짜 사건의 시작일까요? 지금 동네에는 이미 여러 이야기가 동시에 퍼지고 있습니다. 가족들 몰래 대한과 동숙이 함께 밤을 보냈다는 이야기, 성미 모르게 정한이 이사를 철회했다는 사실, 세리 모르게 동익이 공신애가 떠나지 못하도록 움직였다는 계획까지, 이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퍼지면서 온정동 분위기는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동숙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아닌 듯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녀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가슴은 계속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숙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신이 대한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대한 역시 상황을 깨닫고 크게 당황하죠.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황급히 상황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 장면 보셨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걸까요? 아니면 아슬아슬한 선 앞에서 멈춘 걸까요? 그런데 상황은 두 사람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모텔을 나서는 순간 하필이면 온정파출소 경찰 두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작가가 미리 깔아둔 복선일까요? 왜 하필 그 타이밍에 경찰이 등장했을까요? 이 장면은 앞으로 두 사람의 일이 소문으로 번질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다시 보면 대한이 일부러 동숙을 데려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동숙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챙긴 모습에 가깝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파출소 사람들에게 들키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온정동에 큰 소문이 퍼질 신호일까요? 특히 이 동네 분위기를 생각하면 작은 일도 금방 이야기거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대한과 동숙의 이름은 결국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걸까요? 아직 두 사람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상황은 두 사람을 향해 조용히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해서 벌어진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명, 술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아와 현빈입니다. 소개팅을 하는 내내 주아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현빈이었죠. 결국 주아는 소개팅을 마치고 곧장 현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주아는 뜨거운 입맞춤으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고백해버립니다. 그리고 현빈 역시 그 감정에 응답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밤의 기억이 또렷하게 남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빈의 기억은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현빈은 꽃다발을 들고 주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진짜 첫 키스는 지금부터라고 말입니다. 이 장면, 단순한 로맨스로 끝날까요? 아니면 두 집안 사이의 갈등 속에서 더 큰 파장을 만들어낼 시작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이 보게 되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아버지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가족의 갈등이 동시에 폭발하는 장면,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절묘한 타이밍 아닐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안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리입니다. 처음에 세리는 공신애가 이사를 가게 된 줄 알고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미운 여자, 성미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익이 자신 몰래 이사를 철회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죠. 그 순간 세리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믿었던 남편이 자신과 상의도 없이 모든 일을 결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리의 복잡한 감정이 드러납니다. 성미를 향한 묘한 열등감입니다. 유부녀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당당한 위치에 서 있는 성미. 그리고 자신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지적 우월감. 그 감정이 세리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남편이 원수 집안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노예 계약서 같은 각서를 썼단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 바로 그 감정이 세리를 덮쳐옵니다. 그 순간 세리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세리는 배신감에 서운함을 못 이겨 위치 추적을 끄고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연락이 끊긴 세리를 찾기 위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양선출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불안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4회 예고편에서 동익이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죠. 나 또 버림받았나 봐. 처음에는 세리가 가출했기 때문에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 이유뿐일까요? 이 말에는 어쩌면 세리의 과거와 연결된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드라마에서 세리의 과거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치 추적까지 끄고 세리가 찾아간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당입니다. 왜 하필 성당일까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숨겨왔던 과거와 마주하기 위해서일까요? 이 장면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터뜨리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13회는 단순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폭탄이 동시에 심어진 회차처럼 보였습니다. 대한과 동숙의 밤, 주아와 현빈의 시작, 세리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세리의 과거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14회에서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세리가 숨겨온 과거가 드러난다면 온정동의 관계는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세리는 왜 성당으로 향했을까요? 대한과 동숙의 관계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동익이 말한 버림받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드디어 세리의 숨겨진 과거가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